주의! 이 강의는 반말이 난무합니다.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라는 표현을 혼재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다. 연구소를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기다리고 있는 건 상담 전화였다. 기대에 부푼 마음을 뒤로한 채 부재 중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순간 직감했다. 상담 전화는 아니구나. 특유의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보이스. 안녕하세요. 저 이봉원 교수님이셨다. 2011년 졸업한 이후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교수님을 뵙고 한 번도 교수님을 뵙지 못하였지만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난 어느덧 그냥 학생으로 돌아가 버렸다. 교수님께서는 언어치료학과 20주년을 맞이하여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전달해달라고 하셨다. 고민할 찰나도 없이 내 입에서는 이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깊다는 뜻일 것이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학문을 대하는 태도, 그러한 마음을 최대한 따뜻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 항상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젖어든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아마 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지금은 언어치료학과지만 2006년 우리는 재활학부에 입학하여 1학년 2학기 때 학과를 선택하였다. 인간재활학과, 직업재활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공학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중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곳은 바로 우리 언어치료학과였다. 공부도 어렵고 숙제도 많아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큰 각오 없이는 선택하면 안 된다고 선배들이 말하였다. 그러나 언어치료학과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뭔가 다른 학과보다 더 좋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언치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자들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다. 그때 김수진 교수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다. 낭랑한 목소리에 섞여있는 묘한 까칠함, 학점 잘 안 주시고 과제 많이 주실 것 같았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과는 해마다 지원자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을 거면 지원하지 마세요. 플렉스. 뭔가 있어 보였다. 그래, 있었다. 끝나지 않는 쪽지 시험과 숙제가 있었다. 시험 범위는 왜 이렇게 많은지 많은 난관들이 있었다. 해부 생리학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드하게 트레이닝 되어가고 있었다. 밥 먹고 도서관, 집을 반복했다. 그렇게 4년을 보내면서도 여자친구도 사귀고 2번의 이별과 평점 평균 늑의 4.197로 졸업을 하였다. 나름 학부에서 성실히 했기에 임상 현장에 나가면 무엇이든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때 근자감에 쩔어 있었다. 난 딱 2번 근자감에 쩔었다. 한 번은 군대에서 전역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면서 앞으로 나를 만나는 대상자들은 모두 말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낙담으로 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모래사막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언어치료 관련 교재를 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치료에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깊이 있게 적용하지 못하고 단순히 활동을 늘려나가는 수준으로만 교재를 사용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순간이 나를 진정한 언어 재활사가 되도록 각성하는 첫 번째 순간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조각들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이어줄 마스터피스를 찾지 못하였다. 치료가 겉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만 했다. 항상 기본에 충실했다. 그 기본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경도에 지적장애를 보이는 5세 남자아이가 언어발달 지연을 주소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고 가정해보자. 그 아이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어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거의 나라면 어휘를 가르치는 방법을 먼저 찾아봤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 재활사로서 각성 중인 난 왜 어휘가 부족할까에 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 어떤 원인에 의하여 부족한지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과정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1학년 짝꿍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얼굴은 기억하지만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여러분은 짝꿍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짝꿍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아닐 것이다. 즉,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어휘를 가리키는 사물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지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치료는 표상된 어휘를 지칭하는 말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언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언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여러분은 언어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애쓰는 과정들이 모여 진정한 치료사로서 거듭날 것이다. 낱말만 주구장창 가르치는 치료사, 문법 규칙만 가르치는 치료사, 현장에 나가면 많이 본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하여 막힘없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줄줄 깨고 있다고 하여 영어로 문장을 막힘없이 만들 수 있는가? 나도 여러분도 아닐 것이다. 언어의 낱말과 문법 규칙들은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언어가 되고 그러한 언어를 통해 우리는 소통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언어는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낱말을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관계를 맺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의미가 필요한지, 구문이 필요한지, 형태가 필요한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실제 사용되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 여기서 관계를 다시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 관계는 사람과와의 관계만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습 상황에서의 관계, 놀이 상황에서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양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물 안에서도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관계를 이해한다면 대상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대상자의 언어를 디자인하라.
내 때는 언어치료학과만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되던 시기였다. 즉 언어치료사의 황금기였다. 막말로 센터만 차리면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러한 센터에는 치료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적었다. 따라서 막 졸업한 열정 충만한 치료사들도 2, 3년 차가 되면은 집에 가기 바쁘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나태함과 안일함이 자신을 잠식하게 된다.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가득한 치료사들은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결국에는 치료 준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죄의식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렇게 괴물이 되는 것이다. 너무 비약적인가?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벤 라이퍼가 쓴 언어 병리학의 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치료란 두 개의 날을 지닌 끌과 같다. 한쪽 날은 치료 대상자를 다듬지만 다른 한쪽 날은 치료사 자신을 다듬는다. 난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에 나의 개인적인 바람을 더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언어병리학에서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즉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이었다. 퍼스널 브랜딩? 말이 거창하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언어병리를 알리기 위한 나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모여 나를 널리 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동기는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새로운 것을 알매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다. 열정은 넘쳤지만 원리를 몰랐던 시기에는 나의 무능함의 전문성에 대한 갈망이 넘쳐났다. 그리하여 보다 본질적인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치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 혼자 잘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은 응용학문이다. 여러 다양한 학문들이 접목되어 있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도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센터의 협력 시스템은 있지만 질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 변화를 주고 싶었다. 단순히 모여야 하기 때문에 모이고 그 모임의 내용은 있지만 참여는 적었기에 아쉬움이 항상 남았다. 그리고 치료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혹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봤는가? 18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선생님들이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라는 말을 들어봤는가? 우리 치료 현장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대학교의 임상 현장은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설, 병원, 복지관의 치료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적은 것 같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교육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기에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나는 더욱더 외로워져 갔다. 옛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치료 방식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생각을 나눌 동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치료 경력이 적다고 생각의 깊이가 얕진 않다. 또한 치료 경력이 많다고 그들이 행하는 치료 방법이 항상 옳지는 않다. 즉 나이가 많고 적고 경력이 적고 많고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오로지 본질적인 왜라는 물음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합리적인 비판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21년 4월) 기존에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그 회사가 싫어 떠났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센터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센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름 짓기를 시작하였다. 난 언어, 인지, 정서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강조되는 이름을 짓고 싶었다. 그렇게 약 한 달간의 고민 끝에 드디어 이름이 탄생했다. 언어적 관점에서는 말이 트이다. 인지적 관점에서는 생각이 트이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마음이 트이다. 그래서 트이다로 이름을 짓고 2021년 7월 무조건 주차하기 편한 곳을 전제 조건을 장소로 물색한 후 8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트이다 언어 인지 심리 연구소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재활사 최순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학교, 오랜만에 이 단어를 꺼내봅니다. 우리 학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떤가요? 저는 따뜻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네, 그래요. 첫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깊게 생각하자. 둘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치료의 물리적 환경도 방법도 변화를 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는 대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피스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요. 지금은 작은 조각이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더욱 바르고 단단해져 어떠한 순간에도 딱 들어맞는 마스터피스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트이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녕.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토요일도 아닌데 등장해서 놀라. 그럼 임상 현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뭔가 아쉬움이 있고 트이다 언어 인지 심리 연구소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소식에 귀 기울여 주세요. 트이다 언어인지 심리연구소는 위트 있고 짜증 없는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 트이다 언어인지 심리연구소라고 검색한 후 홈페이지의 채용 소식을 참고하세요. 그럼 플렉스.